코딩 셰프입니다. 갑자기 해외 출장이 또 잡혀서 생각보다 늦게 강좌를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사인업 기능을 구현했으니 이번 시간에는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고 쉐어드 프리퍼런스 기능을 구현할 준비까지 해보겠습니다. VS 코드로 봤고요. 유저 폴더 내에 login.php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login.php 파일은 코드의 구성이 signup.php 파일과 비슷하므로 일단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로그인을 할 때에는 이메일과 패스워드만이 필요하므로 유저네임은 필요 없습니다.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쿼리문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select from이라는 쿼리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where로 조건을 주고 이번에는 로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유저네임은 필요 없으므로 삭제를 해주고 유저 이메일과 유저 패스워드만을 AND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코드가 잘려서 보이므로 한 줄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쿼리문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유저 테이블에서 정보를 가져오되 데이터 테이블의 이메일 컬럼에서 사용자가 플러터 앱의 텍스트 필드에서 입력한 이메일과 일치하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하고 패스워드 컬럼에도 사용자가 플러터 앱에서 입력한 패스워드와 정확히 일치하는 패스워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쿼리문을 실행시켰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확한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lumlows가 0보다 큰, 즉 1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인업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여기 이메일 밸리데이션을 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즉, 이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로그인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로 선택된 사용자 정보를 모두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실 MySQL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쿼리를 통해 선택한 후에는 그 값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PHP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userRecord라는 변수를 어레이 객체로 초기화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while loop를 사용해서 선택된 특정 사용자의 정보를 하나씩 모두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while loop의 조건으로 row found라는 변수를 만들고 result query에서 fetch assoic이라는 메소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참고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이 한 줄짜리 화살표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메소드에 접근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바나 파이썬 등에서는 객체 뒤에 점을 찍어서 접근을 하는데 이때 이 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한 줄짜리 화살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fetch assoc 메소드에서 assoc은 associative array의 줄임말로 연관 배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데이터는 키네임으로 컬럼명, 즉 필드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키값이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연관 배열은 이처럼 인덱스가 정수 외에 필드명으로 되어 있는 배열만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fetch assoc 메소드는 row에 있는 이런 형태의 연관 배열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row found 변수에 담기게 되고 이를 다시 array 객체인 userRecord 변수에 담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userRecord가 array 타입이고 row found 자체가 연관 배열 형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userRecord에 브래킷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여기 success란 키네임에 true 값을 할당해서 플러터 앱으로 response를 전달했듯이 userRecord에 들어있는 사용자의 정보도 함께 전달해 주겠습니다. 잠깐 코드 정렬을 좀 하고요. 저는 userData라는 키네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키값으로 userRecord의 첫 번째 인덱스부터 전달해 주겠습니다.
자, 이로써 백엔드 부분은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플러터 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전에 Save All 메뉴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플러터 앱에서 API 클래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사인업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로그인을 위한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사인업 변수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하고 경로만 바꾸어 주겠습니다. 변수명도 로그인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제 로그인.dart 파일로 가서 사인업과 마찬가지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메소드가 호출되어서 로그인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user login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역시나 async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사인업 과정과 마찬가지로 HTTP 통신이 필요하므로 상단에서 HTTP 패키지도 임포트해 주겠습니다. 또한 로그인 구현 과정도 여기 사인업의 SaveInfo 메소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SaveInfo 메소드 내에 tryCatch 구문을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ser login 메소드로 가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우선 api.dart 파일과 dart converter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서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로그인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인업은 로그인으로 바꾸어주고 바디에서는 사용자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전달해주고 잘 진행이 되었나 확인까지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login.php에서 사용한 똑같은 kname을 사용해서 바디에 데이터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중괄호를 만들어주고 keyname을 가져오고 키값으로 이메일 컨트롤러 .text trim을 전달해 줍니다.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역시나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토스트 메시지 패키지도 임포트해 주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렸지만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이면 통신에 성공한 것이고 서버로부터 로그인에 성공했다는 리스판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명도 less login이라고 바꾸어주고 우리가 여기에서 설정한 대로 keyname success의 값이 true일 때 토스트 메시지로 로그인 성공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setState 내에 유저네임 컨트롤러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실패했을 경우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uccess keyname이 true 값으로 전달되었다면 여기에서 보듯이 사용자 정보가 담겨있는 유저 레코드의 키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아야 합니다. 이제 less login에 keyname인 user 데이터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현재 여기 user record에는 JSON 포맷으로 사용자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JSON 포맷을 일반 포맷으로 컨버팅 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user.dart 파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선 factory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생성자를 만들겠습니다. 이 factory 키워드와 싱글톤 패턴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JSON 시리얼라이제이션과 디시리얼라이제이션까지 포함한 강의를 조만간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요약만 하자면 생성자가 여러 번 호출되더라도 최초에 생성된 단 하나의 생성자만을 사용하기 위한 디자인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actory 키워드 뒤에서 user.fromJSON을 불러와서 맵 타입에 데이터를 지정해주고 이름을 JSON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user, 즉 생성자를 리턴해주면서 우리 데이터 테이블의 컬럼명을 JSON 데이터로 전달해 주겠습니다. 다만 user id는 여기 보듯이 int 타입이므로
int.parse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유저네임, 유저 이메일, 유저 패스워드도 전달해 주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login.dart 파일로 가서 user.fromJSON에 이처럼 이 JSON 데이터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user 클래스를 임포트 해 주시고요. 정리를 해보면 여기 user.dart 파일의 fromJSON은 로그인에 성공한 유저의 각 항목들의 JSON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login.dart 파일의 user.fromJSON은 바로 이 특정 유저의 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유저의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다가 앱상에서 필요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이 유저가 제품을 카트에 담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 유저를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앱을 닫았다가 다시 실행시켰을 때 곧바로 메인 스크린으로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이 특정 유저의 데이터를 Shared Preferences를 사용해서 우리 폰에 있는 로컬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유저 타입의 userInfo라는 변수에 할당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userInfo 변수가 가진 정보를 Shared Preferences를 사용해서 로컬 저장소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유저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userpref라는 dart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remember user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우선 이 userInfo를 shared preferences를 사용해서 저장할 메서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타입은 static future void 타입이고요. 메서드명은 saveRememberUserInfo라고 다소 길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자값으로 유저 타입의 userInfo를 받고 메서드는 당연히 async 타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user.dart 파일을 임포트 해 주시고요. 이제 shared preferences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예, 잘 설치가 되었고요. 이제 상단에 패키지도 임포트 해 주시고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데이터 쓰기를 할 때 shared preferences.getInstance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ared preferences 타입의 preferences라는 변수를 만들고 await 키워드를 달고 shared preferences.getInstance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JSON 인코드를 불러오고 여기에 userInfo.toJSON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로써 유저의 정보를 JSON 포맷으로 인코딩해 주었고요. 이로써 shared preferences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할 때 JSON 포맷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제 이 결과를 string 타입의 user.json 데이터라는 변수에 담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await 키워드 뒤에서 preferences를 불러오고 한 번 더 setString 메소드를 불러오겠습니다. 키값을 저는 current user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value 값에는 당연히 user.json 데이터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현재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로그인된 유저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클래스명을 소문자로 시작했습니다. 대문자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제 login.dart 파일로 가서 await 키워드 뒤에서 remember user 클래스를 불러오고 뒤에서 save remember user info 메소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save remember user info 메소드에는 로그인된 유저의 정보가 전달되고
이 정보가 일단 여기 save remember user info 메소드로 전달이 되면 이 정보를 폰의 로컬 저장소에 저장하기 위해서 shared preferences를 사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JSON 포맷으로 컨버팅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유저 JSON 데이터에 담아주고 최종적으로 shared preferences의 인스턴스인 preferences를 사용해서 폰의 로컬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login.dart 파일로 와서 이 과정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사용자의 데이터를 메인 스크린으로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로그인 기능까지만 구현하고 shared preferences 기능은 다음 강의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저 폴더 내에 pages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mainScreen.dart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이처럼 기본적인 앱바까지만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시 login.dart 파일로 와서 getTo를 사용해서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mainScreen.dart 파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코딩은 끝났고요. 이제 로그인 버튼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로그인 버튼도 여기 사인업 버튼과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에 문제가 없을 때만 유저 로긴 메소드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로그인 버튼 onTap 메소드 내에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만 유저 로그인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서버를 켜고 반드시 cmd 창에 IPv4 주소가 호스트 커넥트 주소와 같은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로그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토스트 메시지가 보여지고 곧바로 메인 스크린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강의에서는 Shared Preferences 기능까지 완성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